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첫 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번 주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2024년 올해는 갑진년 푸른 용의 해입니다. 매년 누구나 내 띠와 같은 해가 돌아오면 반갑기도 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는 하는데요. 오늘의 첫 소식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용띠, 2000년생 25살 청년과 1964년생 61살 공무원의 새해 이야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생 25살 용띠 대학원생 김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딱 용띠의 해다 하는데 제가 또 용띠니까 뭔가 잘 풀릴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선배들이랑 그런 얘기 하면은 앞자리가 4야?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앞자리가 4야?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었고 너는 2002 월드컵은 봤냐? 이런 말도 엄청 들었고 막 00 이런 밀레니엄 베이비라서 너네 인구가 되게 많겠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요즘 저희 친구들은 다들 새해 처음 듣는 노래가 그 한 해를 좌우한다라는 게 있어서 새해 되기 전에 어떤 노래 듣는지 많이 고르거든요. 그때 친구들이랑 그 TV에서 제아의 종소리를 딱 보고 이제 끝나니까 새해 노래를 틀었는데 새해 노래는 이루리라는 노래로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루리 이루리다가 엄청 많거든요.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대학원 과는 신소재 공학과인데 제가 또 들어가 있는 연구실이 반도체 관련된 연구실이라서 반도체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무사히 졸업하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게 목표입니다. 31살 김규리는 일단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그 직장에서 좀 책임감 있는 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용띠 친구들아 우리 올해 또 우리 북삼제 우리 용띠 우리의 해니까 뭐든 잘 풀릴 거야. 자신감 갖고 해보자. 화이팅! 9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니까 3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공무원들 처음 들어오면 뭐 사직 써놓고 다닌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보람된 일도 있었고 막 힘든 일도 있었고 그 봉제 공장에 다녔었어요. 와이셔츠 공장. 낮에 일하고 저녁에 제1행정고시학원이라고 종각에 거기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의 꿈이 일단 사무관 다음에 서기관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저도 감히 뭐 언감생심이었죠. 그 소식을 아버지한테 가장 먼저 전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그러냐고 진짜 가문의 영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집사람들 또 우리 가족이 그래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또 뭐 잔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년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계장님이라고 해서 사무장, 동삼동 사무장 계장님들이 동장님들이 완전히 이제 진짜 제 나이니까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시다 저런 분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할까.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막상 와보니까 주위에서 잘 도와주셔서 정년까지 왔죠. 딸내미가 그죠 우리 지 동생한테 야 이제 우리가 엄마 아빠 책임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고맙더라고요. 또 이렇게 자기들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구나 하는 걸 보니까 퇴직하고 나면은 좀 여행 좀 다니고 또 좀 주말 농장도 좀 하고 주위 선배들이
그만두신 선배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퇴직하면 뭐라도 해야 된다. 되게 좀 뭐라 해야 돼 압박을 주더라고요. 젊은 나이니까 뭐 좀 하긴 해야죠. 그래서 좀 그건 차차 좀 준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겁나긴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연금이 좀 나오니까. 저도 처음 직장생활 90년도에 시작할 때 진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고비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꿋꿋하게 버틴 거는 주위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있었고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열심히 해서 끝까지 가십시오. 화이팅! 모든 시작은 설렘이 있기 마련이죠. 그중 아이의 탄생만큼 기다려지고 감격스러운 것도 없을 겁니다. 새해를 출산과 함께 시작한 산모들은 2024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송파구 위례동에 사는 송미영입니다. 만으로 이제 5살, 3살, 그리고 이제 1월 1일에 태어난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능하면 그래도 2024년에 출산하고 싶어서 새해를 정말 어느 때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이제 1월 1일에는 병원에 와서 유도분만으로 출산을 할 예정이어서 누워서 계속 아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새 아이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2025년에는 학교를 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는 모습, 이제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아, 이랬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컸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 가는 게 되게 아깝기도 하고 좀 더 즐겁게 잘 보낼 걸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막내랑은 조금 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이들과 소소하게 작은 행복들을 쌓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한번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도 해봤는데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게 일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컸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컸을 땐 저도 일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기혼 여성, 출산한 여성들의 나중에 사회적인 진출이나 다시 이제 경력 단절이 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잘 사회적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산 과정, 올 한해 누구보다 희망찬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산모분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우라고 합니다. 네, 먼저 2024년을 아이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2024년도에 낳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2024년에 낳았고 네, 기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둘째인데 쌍둥이를 셋째인데 쌍둥이. 네.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네, 힘들긴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넷의 엄마가 되는 이제 시작점이라서 감회가 새롭고 그래도 뭐 셋째도 벅참이 똑같더라고요. 그 벅차고 네, 뭔가 그 안심도 됐고 건강하게 이제 나왔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 키우는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가요? 이게 나 본 분들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뭐 일을 힘들게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이제 웃어주면서 반겨주면은 네. 그 하루 동안 힘들었던 피로가 다 날아가고 마냥 그냥 아이 얼굴만 봐도 행복감이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행복이 있다. 우리가 다태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초다자녀 가정을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 폭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좀 느끼세요?
다자녀라고 해서 그렇게 받는 혜택이 많다는 건 사실 피부로 닿진 않아요. 아직. 그러니까 출산에만 너무 몰두돼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자녀인데 뭐 한 명을 더 낳으면 뭐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뭐 해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또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카메라 보시고 같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엄마들에게 우리 같이 힘내자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기 낳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우리 모두 2024년에 아이 행복하게 키우고 힘냅시다. 화이팅! 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도봉 지역의 개발 소식이 뜨겁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공공주택 후보에 선정된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일대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복합 사업이 승인된 사례입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도봉구 쌍문역 동측 일대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후 주민 10% 이상이 사업 승인에 동의했습니다. 복합사업 예선을 통과하겠다는 움직임 끝에 2년 9개월 만에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방학역 일대 역시 도심 공공주택 첫 사업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사업 승인에 따라 민간 개발보다 3, 4년 빠르게 추진되고 역세권 개발을 바탕으로 주거 환경 개선, 공공보행로와 충분한 녹지 조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쌍문역 동측 복합 사업지구는 용적률 498.58%로 지하 4층, 지상 38층 규모의 공공주택 639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방학역 인근 복합지구는 용적률 599.89%로 지하 5층, 지상 39층 규모로 공공주택 42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됩니다. 이렇게 두 곳에 총 1,059세대가 공급되는데 내년 상반기 착공에 29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개발 후보지에서 본격적인 복합사업 대상이 된 만큼 도봉구는 쌍문동 서측 일대도 올해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올해부터 중구에서는 어르신 교통비와 신생아 엄마 아빠를 위한 택시비 등 복지 출산에 대한 지원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대됩니다. 올해 중구에 달라지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이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출산과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이 지급되는 서울 엄마 아빠 택시가 신규 도입됩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합니다. 또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만 지급되던 부모급여도 확대합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오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정년기도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 되게 적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중구라도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장려하고자 아이 키우기 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도입된 중구 어르신 교통비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르신 교통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 이용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가파른 언덕길이 많거든요. 언덕길 이면 도로 이런 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마을버스가 다니시지 않다 보니까는 중구 어르신들이 택시 의존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시비를 지원하는 택시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비도 지원하는 교통비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금액이 월 9만 5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5세에서 69세로 확대됩니다.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오는 2월 9일부터 1년 동안 자동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상해 의료비 1인당 한도가 50만 원으로 오르고 장례비는 800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또래 친구들이 올해 28살의 청년이 됐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는데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되지 않았다며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화문에 있던 세월호 기억관이 자리를 옮겨온 서울시의회 앞마당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100일 앞둔 날입니다. 피해 가족들은 10년의 세월 동안 함께 싸워주고 위로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걸릴지라도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가족들 옆에 힘이 되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는 생명과 안전이 시민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제도권 안에서 보장받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경위 등에 대한 수사와 정부 공식 조사만 9년간 총 9차례 이상, 그럼에도 여전히 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어디에도 명쾌하게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당시 250명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또래의 친구들은 올해 28살의 청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세대로 불려지는 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겪게 되면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더 힘겹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걸러지고 걸러져 간신히 살아남은 97년생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또다시 참사가 덮쳐와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는 것을 다시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10주기 기억식에서 함께 노래할 4,160명의 합창단을 다음 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현장 참여가 아니더라도 동영상을 촬영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합창 지도와 세월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주기를 맞아 제주도를 출발해 전국을 순회한 뒤 안산에서 서울까지 1박 2일로 진행하는 도보 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단원고 학생들의 기억 물품과 미술작품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준비하는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은 노란 리본이 그려진 노란 장미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정보 등을 주민이 전하는 주민통신원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한강과 중랑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 모임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새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성동구 지역의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서성원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눈도 자주 내리고 날씨가 매서운데 새해부터 한강과 중랑천 등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네, 협동조합 한강이 어린이 수달교실과 중랑천 시민포럼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신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 기업인 한강은 한강과 중랑천을 가꾸고 생태 보존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는 어린이 수달교실이 눈길을 끄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지난 1월 6일에는 중랑천에 살고 있는 수달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둥오리, 흰댕기 죽지, 원앙을 관찰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수달에 관심을 갖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자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날 수달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중랑천에 원앙과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수달 교실을 체험해봐서 비록 수달은 별로 못 봤지만 그래도 원앙이나 청동, 오리 같은 다양한 새들을 봐서 좋았고 수달이랑 너구리를 어떻게 촬영하는지도 봐서 재밌었어요. 네, 어린이 인터뷰가 참 인상적입니다. 언급하셨던 중랑천 시민 포럼도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월 3회씩 포럼을 열었는데요. 1월 8일에는 중랑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2시간에 걸쳐서 강의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겨울철 새 먹이 주기와 새강 청소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제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한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염형철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래 저희가 가장 열심히 중랑천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철새들을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천이 준설되거나 그리고 산책로가 만들어지면서 철새의 서식 공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온 철새의 숫자는 3분의 1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철새들을 위해서 먹이를 주거나 그리고 철새의 쉼터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저희가 성동구랑도 협의를 하고 전문가랑도 상의를 해서 시민들이 재밌게 참여하면서도 철새한테 아주 실효성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한강의 활동이나 이번 취재에 대한 소감이 있었다면요? 네, 한강협동조합은 철새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철새 쉼터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중랑천에서 탐조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줍긴과 생태교란종을 관리하는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강을 가꾸고 강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장을 취재했었는데요. 많은 시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 참여 시민은 많지 않았지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강과 중랑천을 가꾸고 또 강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취재한 서성원 주민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의 이야기. 참사 이후 가족들이 새해를 맞은 게 벌써 10번째입니다. 10년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쳐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주기 4월에는 부디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